다음에 우리 책에 17페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 책에 17페이지 나오면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강조를 많이 받았을 거지만 반드시 전부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암기가 되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저 중에 살짝 아리까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거기 곱셈 공식에 17페이지 보시면 곱셈 공식에 괄호 8번으로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얘가 결과로 나오는 친구, 그리고 얘가 결과로 나오는 친구, 이 두 개가 등장하는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랑도 연결 지어서 당연히 자유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9번에 등장하는 공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요거 꼭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다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시험을 보려면 또는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아이디어가 동반이 됐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를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얘를 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차수가 높아지거나 또는 문자가 많아질 때, 이럴 때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이런 거 보고 감탄하고 있는 시간이 나오면 안 될 거고요. 그쵸? 바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지 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넘겨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얘가 나오는 전개식을 생각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문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올 때 그런 작업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를 바로바로 파악을 하는 것,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가 상당한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한 시험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계산 자체도 이미 공식을 기억해내어서 종이에 적어놓고 계산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가 고민이 많이 되는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다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항목을 크게 더해 넣을 것입니다.
1, 2, 3번은 잘 두셨으니까 됐고요. 4번은 많이 쓰는 겁니다. 뒤에 인수분해 공식, 이 책에서는 뒤에 인수분해 공식 쪽에 실어놓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미 써버리고 싶어요. 여기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를 꼭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몇 분의 1에? 2분의 1에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 이렇게 잡히시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친구.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얘는 꼭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세 개의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0보다 없대질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이 밑에 줄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수 ABC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 좌변의 값이 0이 나온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지. 이 완전 제곱식이 다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A, B, C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 뭐 X나 2Y나 뭐 3Z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쵸?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뭐 2XY 더하기 뭐 6YZ에다가 더하기 3ZX다 이렇게 들어가도 X랑 2Y랑 3Z랑 같다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골 소재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4번의 형태를 의심해 볼 때 뿔로 바뀌면 뿔로 바뀌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당연하게 체크가 되는 거고 다만 뿔의 버전은 곱셈 공식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0 되는 조건도 생각보다 너무 과조건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알아만 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뿔이면 뿔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5번 달아놓을게요. 곱셈공식 변형의 5번.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ABC로 할까? XYZ로 할까? ABC로 할까? A 더하기 B에 B 더하기 C에 C 더하기 A 이렇게 잡을 거예요. ABC가 상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A와 B와 C의 합을 과정만 보여드리고 결론은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합을 X라고 치환을 한다면
주어진 식을 x-a, x-b, x-c라고 순서를 바꾸면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위에 있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한다면 -a, -b, -c에 x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x가 될 거고 -abc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a, -b, -c면은 얘가 -x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 얘랑 얘가 뭐 하면서 날라가면서 얘를 다시 a, b, c로 돌려놓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bc, ca에 -abc라는 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형태를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과정을 알아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저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와 요거 이거를 이 과정을 합을 이용해서 돌려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알고 계실 건 아닌데 요거는 굳이 알고 계실 건 아닌데 조금 쌀벌한 문제집이나 이런 거 푸실 때 간혹가다 이거를 써먹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좌변의 식이 정확히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걸 전개를 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a3, b3, c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배의 a제곱 b, ab제곱, b제곱 c, bc제곱, c제곱 a, ca제곱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6abc 이렇게 나와서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좌변을 전개하게 되면 이거 더하기 2abc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그냥 뽀대로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뽀대야 그냥.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 이전 교육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5번까지 알아두시면 안 풀리는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달긴 달 건데 잘 들어요. 6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6번은) 두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는 무조건 1 넣으면 0 나오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알겠습니다. 전개에서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하나 낮은 차수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모두 1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물론 차수가 너무 작다면 필요 없는 거는 제끼고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느낌. 이걸 바탕으로 뭐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의 일반적인 인수분해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상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잡을게요.
요거는 요 밑에 줄은 언제 쓸 거냐면 규칙성을 한 50개, 60개, 100개 이렇게 연달아 규칙성을 계산해야 될 때 단순히 한두 개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많이 계산해봐서 규칙 여러 개를 예를 들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계산해야 되고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계산해야 되고 5제곱 더하기 5제곱도 계산해야 되고 할 때 이 모든 거를 다 계산 여러 개를 다 계산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네, 보세요. 변형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공간은 알아서 찾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요걸 정리하시면 xn 더하기 y의 n 더하기도 나오지만 x의 n 더하기 1의 y도 나오고 x의 y의 n 더하기 1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n이 1 이상의 자연수이면 모두 성립하는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오제곱, 오제곱을 모두 계산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되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대입 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꺼낸다, 다 꺼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면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았고.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게 될 곱셈 공식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이제 많이 나오는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 요거는 따로 곱셈 공식으로 해서 정리해야 한다라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맨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나오는 계산 첫 번째로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있죠, 그쵸?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얘는 뭐의 전개식에서 얻을 수 있다? A, B, C, C. 그렇지. 이거 전체 제곱의 전개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하고 나면 이거에다가 추가로 뭐가 생긴다? 3. 더하기 2로 묶으면 a, b 제곱 c가 생길 거고요, 그쵸? 요렇게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c 제곱 a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a 제곱 b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A, B, C. a, b, c로 묶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a, b,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깔끔하게 묶이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계산은 얘의 전개식으로부터 얻으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써먹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얘죠. 얘는 뭐의 전개식으로부터 얻어야 되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렇지. 이거의 전개식으로부터 얘를 얻어야 되고요. 얘를 얻으려면 나오는 부산물이 2 A, B 제곱, A 제곱, B 제곱. 그렇지. B 제곱, C 제곱. 이걸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러 갈 때 이것까지 거쳐서 얘를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는구나 까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이런 거는 x제곱 y 세제곱
제곱제곱이랑 세제곱 이런 거 전개해서 그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건 굳이 정리 안 할게요. 그런 거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거 통분시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통분해줘야 각이 보이겠죠, 그쵸? 그거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XYZ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될 거다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라고 한다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으로 통분이 될 거고 그럼 나오는 게 이거 더하기 요거 나온 거니까 또 요거 써보는 거죠, 그쵸? 요거 할 때 분자 이거 나오니까 또 이거 하러 올라가셔야 된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꼭 아니지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X 더하기 X분의 1의 뭐에 대해서 제곱 이런 거 많이 시키죠, 그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 더하기 2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얘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 많이들 물어보게 시키죠, 그쵸?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이 몇 제곱이면? 세제곱이면 X 더하기 X분의 1에 X의 몇 제곱 더하기? 이거 나올 거고 더하기 3배에 X 더하기 X분의 1 나올 거니까 넘겨서 보통 정리를 많이 하죠. 그런 거 하시면 될 거고요. 있을 거고 다음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를 해야 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주로 이 계산을 요 밑에 줄에 해당하는 계산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뭐 예를 들어 3일 때 3일 때뭐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물어보기 시킬 수 있으니 잘 대비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계산 요 정도 정리를 해도 요 정도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없앤 중에 편형에 4번, 5번, 6번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4번과 5-1번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아저씨들을 활용하러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저거 다 치고 지우겠습니다.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 우리 예제 우리 예제 1-3번 바로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x 더하기 y가 2고 x제곱 y제곱을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14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시기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요거 두 개 나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곱셈 공식 변형 x 더하기 y 몇 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 좋다. 그럼 얘가 8 마이너스 6xy고 당연히 14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 xy 얼마? 그렇지.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 뭐에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들어가시면 될 거니까 4에서 2에서 6 나오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x 4제곱 y 4제곱이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겠죠. 이거의 전체 뭐에서부터? 제곱에서부터 이렇게 빼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쵸? 물론 x 더하기 y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서 묶으면은 x, y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둘 중에 편한 방법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느 쪽이든 답은 얼마가 나오겠냐? 34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해주시면 될 거고 마지막 x5, y5면 요거는 x제곱 y제곱에서 x세제곱 y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x5, y5가 나올 텐데 그 와중에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가 딸려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6 곱하기 얼마야? 14 마이너스 2 하시면 될 거니까 84에서 2 빼니까 82가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겠죠. 그리고 괄호 2번 괄호 2번 잘 봐두세요. 괄호 2번 봐두세요. 괄호 2번 잘 봐두세요. 괄호 2번 같은 거 특히 그거 무식하게 그냥 제곱하고 들어가시면 인생 날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2번은 a 더하기 b가 4고 ab가 3이고 왜? 그 1-3번 유제라서 아니, 옮겨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고 x, y는 1이다. m은 ax 더하기 by고요. n은 bx 더하기 ay입니다. 그냥 바꾼 거죠, 개수를. 이랬을 때 m제곱 더하기 m제곱이 들어가 있고 m세제곱 더하기 m세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계산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걸 거듭제곱을 하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그쵸? 얘가 상수도 아니고 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제곱하는 거는 물론 제곱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쵸? 근데 뭐가 가장 빠르냐고. 더하고 그렇지. 이거랑 이거 하는 게 인생이 편하겠죠. 왜? 밑에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밑에 거 세제곱은 언제 하고 있을 거야? 이거 계산해놓으면 밑에도 써놓기 좋잖아. 그쵸? 해보자고. 그러면은 첫 번째 m 더하기 n을 들어가 볼 텐데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니까 묶여 안 묶여? 묶이잖아. 여기서 바꿔도 되고 더 묶어서 바꿔도 되고 4, 3에 마이너스 12로 떨어지게 되겠죠. 선생님 mn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전개살짝해보시면 ab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xy 더하기 b제곱의 xy 더하기 ab의 y제곱 이렇게 잡히니까 선생님 ab랑 xy는 다 숫자로 바꾸기가 너무 편하네요. 들어가시면 되니까 3배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고 더하기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니까 이거도 도로 잡아질 거 아니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저거 빼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7이 나올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에서 빼면 되니까 당연히 10이 나올 거고 그잖아. 그러면은 31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아저씨는 144에서 62를 빼면 되니까 82로 잡아주시면 끝나겠네요. 그건 되는 거고.
이걸 구해놓은 이유는 밑에 얘 할 때도 편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아요 선생님, 아이고 12의 세제곱은 좀 그러냐? 12의 세제곱이 좀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항상 날먹 마인드. 어떻게 해야 문제를 날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손고생을 안 하고 더 작은 숫자로 더 적은 노력으로 풀 수 있느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n이 아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위에는 12를 세제곱해야 되잖아. 1728인 거 알고 있어도 하기 싫어요, 그쵸? 밑에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아까 82였고 얘가 31이니까 51이 나오네요, 그쵸? 1728과 덧셈하라는 것보다는 12와 51을 곱하고 인생을 끝내는 게 훨씬 편하겠죠? 10이고 12고 60이니까 612.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1728에서 31 곱하기 12를 빼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본인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1-4번 한번 21페이지에 글씨 아니다. 다시 4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고? 0이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1이다 이렇게 잡혀있을 때, 아하, A, B, B, C, C가 얼마냐? 요거 잡았고, 제곱 물어봤고, 세제곱, 네제곱 물어봤고. 자, 근데 저기 m제곱 더하기 n제곱 할 때 네, mn 계산할 때 네. 왜 3x제곱 3이 요걸 미리 그냥 땡겨버렸어요. 네. 어느 단계에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니까. 이거 7이고 31대 합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적으실 수 있을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요게 1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실 거니까. 나아도 잘하고 계시네. 아니고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끝나겠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완전히 잡으실 수 있고. 2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바로 물어보죠? 자주 나온다고 했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얻어지게 된다. 이 AB 제곱 C, BC 제곱 A, C A 제곱 B 이렇게 나오니까 A, B, C로 깔끔하게 묶이게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선생님, A, B, C를 안 줬잖아요지만 그래서 얘를 빵으로 준 거죠, 그쵸? 거기까지가 설계입니다. 얘가 빵으로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제곱하고 나면은 4분의 1입니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거만 봐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3번은 4제곱, 4제곱, 4제곱이니까 그러면 A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것이다. 넷, 넷, 넷 잡아주시면 되고 더하기 2배의 띵, 띵, 띵. 얘 아까 얼마? 4분의 1. 얘는 좌변이 그냥 1.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의 값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는데 연습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른 거는 괜찮거든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괜찮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11번을 처리할 때 1-11번을 처리할 때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성화. 어? 일단 성화. 요거요? 네. 못 적었어요. 아니 잘 봐니까 유제 풀고 있어. 네? 응? 뭐 하고 있어? 앞에는 못 풀었어. 일단 성화.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아 거기서 나오고 있어? 네. 이것만 적어두시. 일단 가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보죠. 이제 연습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막 악랄하고 이런 문제는 딱히 없는데, 근데 이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빨간색 공식만 적어놓고 넘어와. 오케이? 네, 그거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수 있잖아. 네, 이거만 적어놓고 넘어와요. 나 이 얘기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미치겠어. 너무 하고 싶어. 일단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에 관련된 이야기?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이때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언젠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반대편 마주보는 변에 또는 변의 연장선에 수직으로 내린 길이를 우리는 삼각형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의 밑변이 있고 높이를 알 수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면적을 보통 이제 스퀘어라고 보통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S라고 쓰면 몇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무슨 변 곱하기 이렇게 잡힐 거고요. 2분의 1 밑변 높이는 삼각형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더해도 전체 넓이와 같습니다. 삼각형의 내저번을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 R을 알 수 있다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내심을 이용해서
넓이를 낼 수 있다. 몇 분의 1에? 2분의 1에 네 좁은 반지를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삼각형의 둘레로 묶이게 된다. 이 내심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어서 생각했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가 모두 r이 되기 때문에 부멸법칙으로 묶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그렇죠? 자, 3번은 따끈따끈합니다. 어떤 친구? 사인. 그렇지. 삼각비가 들어오고 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넓이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각을 세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양변을 A와 B라고 부르게 된다면 넓이는 몇 분의 1에? 2분의 1에 변, 사인, B인각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중3 과정까지는 만약에 세타가 예각일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세타가 둔각일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면 되지? 180도에서 빼세요 이렇게 잡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대수 넘어가서 삼각함수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값이 어차피 똑같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변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4번, 5번이 이제 고1 때 등장하는 두 개의 공식이 될 텐데 4번을 소개하자면은 이름도 유명한 헤론의 공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무슨 짓을 하냐면 제일 긴 결을 A라고 놔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내리면 높이 H가 나오겠죠, 그죠? 자, 잘리는 여기랑 여기를 X랑 A-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H이기 때문에 D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요걸로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풀면 X는에 대한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되나요? 그럼 X를 얻을 수 있으면 H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통분해서 X에 있던 분모와 통분해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H제곱을 얻었으면 S 넓이의 제곱은 4분의 1의 A제곱 H제곱으로 얻을 수 있죠. 되나요? 이 과정을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아마 이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니까 X제곱 X제곱이 날아갈 거고요. 2A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X를 제곱을 친 다음에 B제곱에서 뺄 거고요. 그러면 4A제곱분의 어우 4A제곱 B제곱 잡히시면 될 거고 어휴 A4 뭐 B4 C4에서 쭉쭉쭉 있을 거고요. 그쵸? 유도는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래서 4A제곱이 약분되면서 16분의 잘 봐요. 잘 봐.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걸 조금만 더 이쁘게 쓰는 거야. 잘 봐요. 얘를 조금만 더 이쁘게 쓰는 거야. 이거를 2분의 1을 건 다음에 얘를 소문자 S로 바꿔볼게요. 둘레의 절반을. 이렇게. 그러면은 주어진 각각의 분수가 소문자 S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A, 이거 마이너스 B, 이거 마이너스 C로 정리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넓이를 제곱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 형태든 하나를 기억하고 하나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이론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증명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근데 이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굳이 이것까지 활용하는 예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수 쪽 넘어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하고 나서 이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와 이 형태 모두 같은 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을 굳이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5번은 우리가 흔히 사선식이라고 쓰는 건데 좌표 평면에 갖다 놓을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 꼭지점을 원점에 두고 한 꼭지점을 x좌표 1번, y좌표 2번 나머지 세 번째 꼭지점을 x좌표 2번, y좌표 2번에 갖다 놨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잡고 선분 길이 잡고 요걸로 잡혀지는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이분에게 절대값의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점집거 때리고 선분 길이 잡고 요걸로 만들어진 넓이는 이런 계산 결과와 같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변형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높이와 이런 것들을 잡을 거냐. 그게 이제 관건들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아마 2에서 나오게 되고 얘는 교과서에서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한 번씩 잡아줄 건데 아마 이 형태가 여러 문제부터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잡고 있어야 좀 써먹을 만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고 싶은 얘기는 전개에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게? 전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진짜 제발 한 번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 정리했죠? 나 믿는다. 정리했다 여러분. 했어요? 이 정리하니까. 저 S는 넓이 S랑 같은 거죠. 얘는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가 넓이를 뜻하고 소문자는 얘를 뜻하게 잡아놨습니다. 네. 두 가지 형태를 다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넓이의 제곱은 2분의 이거, 2분의 이거, 2분의 이거, 2분의 이거. 그리고 루트의
둘레를 깔끔하게 둘레 반을 깔끔하게 소문자 S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 자, 진짜 살아있지? 배터리 한번 확인하자. 이 배터리 어떻게 보냐?